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 말고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빛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쪽은 익숙한 길입니다. 좋은 의도와 미뤄둔 꿈,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포장된 길이죠. 다른 한쪽은 불확실하고 가파르며 때로는 외롭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다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동기부여 구호나 잠시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을 만드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삶은 한 사람이 기다림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기다림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시작은 위험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직 시작만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이단 하나의 결심 위에서 세워지고 무너졌을까요?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내일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역과 같고 다음 주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준비란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실용적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백 번이 아닌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언젠간 되겠지 라고 말하며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우리 대부분이 잊고 사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초대장이자 백지 캔버스이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번개가 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은 운행 계획에도 없는 기차를 기다리며 선로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소환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은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단호하며 때로는 불편한 발걸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계절과 전쟁의 폐허, 혹독했던 경제 위기와 가족의 아픔, 영혼을 시험하는 상실을 겪어내셨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데 필요한 조용한 힘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힘이 지금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내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0대에 프라이드 치킨 제국을 건설했고 화가 그랜마 모지스는 70대가 되어서야 처음 붓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그리고 가능성 앞에서 얼어붙고 두려움에 마비된 젊은 세대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이 명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명확함은 첫걸음을 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재능이나 돈 혹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가 기다려라고 말할 때 불확실함 속에서도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진실은 성공이란 가장 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결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적이나 복권 당첨이 아닌 바로 결심입니다. 좋은 기분, 적절한 순간,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나는 오늘 시작한다. 고 선언하는 결심 말입니다. 오늘은 그저 달력의 또 다른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감히 그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활짝 열립니다. 언젠가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첫날로 만들 것인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신호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지연보다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조용한 위기가 있습니다. 기회의 위기가 아니라 방향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일하고, 노력하지만 종종 명확한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배처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표류합니다. 목적, 그것이 바로 그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이유이며 불꽃을 태우는 연료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의 이유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가장 재능 있는 영혼조차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가장 미천한 시작조차 위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제국이나 테마파크, 유산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말입니다. 대담한 꿈을 가졌지만 당장 먹을 돈도 부족했던 젊은 예술가. 그는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공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상상력이 지배하고 이야기가 가족들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이 모든 프로젝트와 좌절, 그리고 모든 결정의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목적은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하고 폭풍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주며 모호한 야망을 끈질긴 결단력으로 바꿉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서둘러 답하지 마십시오.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비전이 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가 남기고 싶은 삶을 위해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목적은 이미 지나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진화할 뿐입니다.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일구고 국가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은 항상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처럼, 소명의식처럼, 혹은 봉사, 창조, 치유, 가르침, 리더십을 향한 이끌림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해져야 합니다. 모호하게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것을 정의하고 종이에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나는 수십 년간 내 마음속에 품어온 책을 쓰고 싶다.
나는 잊혀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할수록 당신의 화살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목적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주고 방향은 당신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바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바쁜 것과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시간을 그저 버텨내기 위해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 당신을 깨웁니다. 인생은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휘어지고 방향을 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도 하며 바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어딘가에서 당신이 누구든 삶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 조용히, 꾸준히, 흔들림 없이 나타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주저앉으라고 말할 때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쳤을 때도 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머릿속에서 이제 끝이야라고 비명을 질러도 한 번 더 해봐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9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으며 약혼자를 잃고 뼈아픈 정치적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섰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삶이 그를 묻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묻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간절한 바람이 외면당하는 것 같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외로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려는 영혼의 결단입니다. 폭풍우를 겪어본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질병과 싸우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회가복 탄력성입니다. 가장 재능 있거나 최고의 인맥을 가졌거나 완벽한 계획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한 대 맞고 쓰러져도 눈물을 닦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당신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우주는 위대한 꿈을 연약한 영혼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인내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삶이 폭풍우를 보낼 때 그것은 항상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참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뿌리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 상실 속에는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가? 이 불 속에서 어떤 새로운 힘이 단련되고 있는가? 당신이 기꺼이 들여다본다면 모든 도전은 성장의 씨앗, 지혜의 씨앗,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실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지쳤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힘들 때도 나타나는 사람들,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주저앉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삶이 당신을 밀어붙이면 맞서 싸우십시오. 다음에 비틀거리면 더 당당히 서십시오. 당신의 흉터가 패배의 증표가 아니라 생존의 증표가 되게 하십시오. 과거의 전투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 들어가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결국 위대함은 쉬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도 계속 나아간 사람들의 것입니다. 당신 안에 불꽃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밝게 타올랐지만 책임감, 좌절,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무게 아래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불꽃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며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불꽃은 당신의 열정입니다. 진정한 열정은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아닙니다. 삶이 한가할 때 잠시 만지작거리는 취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심장 박동입니다. 걱정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당신을 밤새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돈을 받지 않아도, 박수갈채를 받지 못해도 계속 추구할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소거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되는 것, 안전한 것, 합리적인 것을 하면서 정작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묻어버립니다. 그들은 열정을 예측 가능성과 맞바꿉니다. 하지만 열정 없는 예측 가능한 삶은 완전히 살아낸 삶이 아닙니다. 그저 견뎌낸 삶일 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재미있었을 뿐이다. 왜일까요? 그가 열정이라는 연료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행이라서 전기를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전율케 했고 모든 실험과 실패, 그리고 돌파구마다 그를 더욱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내면을 깨웁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세상이 당신을 미쳤다고 말해도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열정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나 토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예스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당신의 삶이 변하고 당신 자신이 변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정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편안함을 대가로 치러야 하고 당신의 일상에 도전할 것이며 당신만큼 대담하게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한 진실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내 영혼에 불을 지피는가? 인기 있는 것이나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것인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좇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시끄러울 만큼 대담하고 거침없이 살아내십시오. 결국 단지 존재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영혼에 영감을 주지만 목표는 손을 이끌어줍니다. 꿈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환상에 머물 뿐입니다. 세상은 몽상가들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히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구체적인 이정표로 만들고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뿌리 시스템입니다. 꿈을 현실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규율과 계획, 행동이라는 영양분을 끌어옵니다. 그것이 없다면 씨앗은 좋은 의도라는 토양 속에서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류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장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로저 베니스턴은 그 통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를 상상하고 믿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훈련 중에 모든 트랙, 모든 호흡, 모든 노력이 단 하나의 목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분 59, 4초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는 단지 기록을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한계를 부쉈습니다. 명확하고 집중된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당신은 현실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희망은 키 없는 배와 같아서 조류에 몸을 맡긴 채 목적 없이 표류할 뿐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시간 안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의도는 모호한 결과를 낳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목표이자 약속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 두려워서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책을 쓰는 것, 사업을 시작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기술을 배우는 것, 이제 그것을 정의하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십시오.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대한 목표를 작은 일일 행동으로 나누면 불가능이 필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감 시한을 정하십시오.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긴급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감 시한은 방향을 제시하고 노력을 추진력으로 바꿉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목표는 당신에게 나침반을 줍니다. 폭풍이 당신을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도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휴일이 지난 후가 아니라, 더 쉬워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걸작이 되거나 잊혀진 소망들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여정을 시작하며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삶을 만드십시오. 모든 위대한 승리는 당신 주변의 세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첫 도전에 맞서기 전에 성공은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저 무해하게 지나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중력처럼 확실하고 일출처럼 분명한 법칙입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그는 기계나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비전을 이끌었고
그의 비전이 그의 전략을 만들었으며 그의 전략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용기와 가능성, 비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난 녹음기처럼 두려움과 한계, 의심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입, 배경, 나이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태도, 당신이 허용하는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과 믿음, 규율이라는 꽃을 심으면 아름다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의심과 두려움, 후회라는 잡초가 저절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연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빈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자랄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당신을 위해 결정할 것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좌절을 거대한 벽으로 바꾸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그것을 준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긍정적 사고는 순진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을 볼 때 기회를 보는 힘입니다. 대부분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해결책에 집중하는 규율입니다. 어둠 속에 서 있으면서도 일출을 믿는 끈기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관찰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왜 안 되지? 라고 묻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로 바꾸십시오. 진실의 선언문을 적으십시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절제력이 있다. 나는 내가 창조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고 명상하고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외면 세계는 항상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단련된 마음입니다. 인생은 움직임입니다. 결코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계에서 지능보다 강력하고 경험보다 가치 있으며 재능보다 필수적인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은 약함이나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종류의 힘, 목적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종류의 힘입니다. 사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최고의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계획이 무너졌을 때 가장 빨리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미래를 계획하든 삶은 우회로를 제시할 것입니다. 질병, 재정적 어려움, 놓친 기회, 배신, 경제 변화.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생존과 성공은 과거에 얼마나 집착하느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얼마나 대담하게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한 가지 계획이 실패하면 더 나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좌절로 이어지지만 변화를 포용하는 것은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엽니다. 모든 혼란은 더 크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몰랐던 강점을 발견하라는 숨겨진 초대장입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당황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적응력을 당신의 동맹으로 만드십시오. 근육처럼 단련하십시오. 모든 변화, 모든 혼란, 모든 우회로를 힘과 창의성, 회복 탄력성을 위한 훈련장으로 사용하십시오. 결코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적응하는 사람은 결코 솟아오르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위험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실패도 아닙니다. 언젠가라는 신화입니다.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거야. 언젠가 건강해질 거야. 언젠가 꿈을 좇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조용하고 교활하며 잔인한 도둑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라고 설득하지만 사실 기다리며 보낸 모든 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행동은 몽상가와 실천가, 소망하는 자와 건설하는 자를 가르는 위대한 분리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취하는 행동보다 더 강력한 행동은 없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 스토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기다림을 멈추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첫걸음을 내디뎠고, 완벽한 말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전화를 걸었으며,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명확함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용기를 낳고 무행동은 후회를 낳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잡지 않았던 기회, 우리가 묻어버린 재능, 우리가 침묵시킨 꿈들입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돈, 충분한 지식, 충분한 지원은 시작한 후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 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순간의 대담함 뿐입니다. 두렵다면 두려워하면서 하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중요한 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 모든 쓰여진 책, 모든 세워진 회사, 모든 시작된 운동은 모두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자가 보이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행동할 순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당신이 기꺼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바로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고 내딛는 걸음마다 평안과 은혜